안녕하십니까. 용익물권 중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지상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두 번째 파트로서 이 지역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역권,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이제 전세권인데요. 전세권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남의 땅, 자, 이렇게 여가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남의 땅이고요. 이 집은 뭡니까, 이 집은? 이 땅은 이 도로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러죠?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그럴 경우에 이 도로에,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은 이 남의 땅을 통해서만 이 도로에 접근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이 통로를, 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 도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다 이만큼 넓게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내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사람 땅에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 남의 땅을 받고 가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절대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인정이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복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부단히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될 경우는 이 땅을 이용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것을 무한정 인정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의 땅을 이용하긴 한데 이 땅의 주인에게 피해가 최소한에 미치게끔 이용을 하게 하자라는 취지가 지역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상 이 지역권에는 뭐 주차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간,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의 통행에 다닐 수 있게끔 문제가 없는 선에서 이 지역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뒤에 있는 맹지의 주인이 이 땅을 이용한다고 해서 이 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원래 땅 주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되고 이 땅을 독점적으로 자 이거는 내 길이야. 나만 쓸 수 있어. 이렇게 독점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땅을 쓰긴 쓰는데 남의 땅의 소유자의 그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이 땅 주인은 이 사람의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못 가게 못 다니게 여기다가 막 그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여기다가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지역권에 근거해서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이 밑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지역권이 굉장히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 교재를 보거나 교환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그림을 가지고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을 생각하시면서 그 상황을 상상해 가시면서 그 내용을 읽어 나가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지역권이 뭐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일정한 목적인데 뭐 토지에 들어간다든지 길에 접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 물권의 일종이다. 자, 방금 설명해 드렸죠.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자, 이게 남의 땅이고요. 뒤에 있는 땅이 이제 그 원래 맹지인데 여기 사람이 여기를 다니게끔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 이 사람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땅은 뭐죠? 필요합니다. 뭐가? 이 도로에 나갈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요자를 쓰는 거죠. 요역지.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지나가는 걸 뭐 해줘야 됩니까? 승인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역지. 이 승자 맞나요? 이 땅에 지나가도록 승인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는 땅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승역지는 남의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승인해줘야 될 사람.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여기를 통해 가는데 필요한 것이 이것이 요역지고 이게 승역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죠. 이 토지가 자기 토지가 뭐죠? 요역지입니다.
자, 근대 민법은 인여권과 지역권이 있는데 우리는 지역권만 인정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임차권과 지역권의 차이가 뭐냐? 자, 임차권은 뭐죠? 채권적 권리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 의해서 당의 토지의 점유 및 사용권이 전면적으로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는 거죠. 이건 뭡니까? 계약입니다. 지역권은 물권입니다. 채권이 아니고. 그래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승역지 소유자도 직접 점유하고 용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자, 이 땅의 주인하고 이 땅의 주인하고 이렇게 대립이 됐을 때, 자, 이 통로는 여기 승역지 소유자, 이 승역지의 소유자도 계속해서 이 땅을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을 정도만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비타적 권리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역지와 승역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역지는 뭐고 승역지는 뭐다? 요역지는 도움을 얻는 토지. 그래서 일필의 토지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그림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게 도로예요. 자, 이게 승역지죠. 자, 이게 요역지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요역지가 이렇게 있다. 요역지가 도로로 접근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리 다니는 게 편하다. 그래서 요리 다니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땅의 소유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편리를 위해서 남의 땅을 쓰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역지는 편익을 얻는 토지고 일필지 토지가 된다. 그래서 이 전체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전체 일필지 토지가 맹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일부분이 요 부분만 맹지인 거예요. 요 부분만 요역지고 나머지 부분은 요역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필지의 토지와 전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즉, 요 부분만을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이 전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승역지는 편익을 주는 토지고 일필지 토지에 할 필요가 없죠. 이 전체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부분, 요 부분만을 인정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고 사항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승계지의 각 부분에서 그들을 전속한다.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일부분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요역지의 소유자는 타인의 소유로 된 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 설정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겁니다. 도로고, 이게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게 분할이 됐다 할지라도 이 나머지 이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의 이 요역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지역권이 토지에 관한 일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역권의 유상, 무상은 이것은 자, 우리 민법은보다 항상 무상이거나 유상이거나 관계가 없다. 무상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료는 지역권의 요소가 아니다. 우리가 지상권에서 지료는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민법은 항상 유상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왜? 상법만 유상을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둘 다 반드시 유상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등기 가능 여부. 자, 대가는 지역권의 내용이 될 수 있으나 등기할 수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불가능합니다. 자, 지역권 설정자는 뭡니까? 설정자는 이게 도로면, 이게 맹지면, 자, 이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면 지역권 설정자는 이 사람이겠죠. 자, 네가 가도록 허용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허용해 주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뭐일까? 지역권자. 이 사람은 설정자죠. 지역권을 되게끔 설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소유자일 필요는 없고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 이런 경우도 다 되는 거죠. 자, 지역권의 비배타성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이 도로면 이 땅의 소유자가 있고 이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를 어차피 이용하긴 한데 이 사람 소유자의 땅을 완전히 소유권을 배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 안 된다.
남의 땅을 잠시 지나다니게끔 빌려 쓰는 마당에 그 사람 소유자의 땅까지 못 쓰게 막아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타성이 없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걸 믿고.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점유하지 않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을 점유할 수가 없어요. 남의 땅을 지나가는데 잠깐 쓸 뿐이지 여기 땅을 가서 자기가 이건 내 땅으로 점유할 거야 라고 해서 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 소유자가 이 땅을 못 지나가게 한다 할지라도 이 뒤에 있는 요역자는 지역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뭐가 성립이 안 된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 지배하고 점유할 수 있어야만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고 단지 방해를 하지 마라, 방해를 제거해달라, 방해를 예방해달라, 이 정도의 권리만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동일한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여러 사람이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고 지역권과 다른 영위권이 병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역권도 있고 여기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권리, 전세권이나 지상권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지역권의 부종성, 수반성. 자, 수반성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항상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도로가 있고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이렇게 있죠. 요역지가 있을 때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죠. 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다른 권리 목적으로 된 때는 지역권도 그와 함께 법률적 운명을 갖춘다. 만약에 여기에 갑의 소유자가 갑이 그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지나다닐 수 있는 지역권은 나만 갖고 있어. 따라서 지역권은 나한테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을은 땅을 샀지만 지역권도 이용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겠죠. 따라서 갑이 을한테 땅을 파게 되면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당연히 지역권도 거기에 대해서 넘어간다. 수반돼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반대 약정이 있는 때는 지역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이 네가 만약에 내가 너니까 이거 지나가게 해주는 건데 만약에 네가 땅을 팔게 되면 이것은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할 경우는 뭐 이게 없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리처분 금지죠. 마찬가지죠. 지역권은 이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처분하게 되면 지역권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불가분성 관련입니다. 이것도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합시다. 이게 도로가 있고, 자,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입니다. 자, 일이 지나다닙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 공유관계.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여기서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자다. 그런 경우는 어떤 갑이라든가 을이 한 사람이 자기 공유 지분을 소멸하게 해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역권 소멸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예컨대 이 요역지에 갑과 을이 있습니다. 아니 병과 정이라고 합시다. 이 병과 정이 이 요역지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병이 이 지역권을 취득을 했어요. 병이 이 지역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정 너는 취득하지만 이용할 수 없어라고 할 수가 있냐 없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자, 병과 정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을 위한 지역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자, 소멸시효, 이 지역권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이것을 만약에 병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중단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공유자 정을 위해서도 중단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것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역권과 상린관계인데 우리가 상린관계는 이미 소유권에서 배웠습니다. 자, 소유권 관계에서 인접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접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소유권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미 배웠죠. 그래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부동산의 최소한의 이용 조절로서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소유권 관계로 다시 돌아가서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며 상린관계 이행 조절의 범위보다 더 넓은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설명을 드렸죠.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 이렇게 다 이미 했죠. 자, 성질은 독립한 물건이고요. 상린관계는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독립한 물건은 아닙니다. 소유권 그 자체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발생 원인은 계약, 상속, 시효 등이 됐지만 상린관계는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자,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상린관계는 인접하는 토지 사이의 최소한도의 이용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가 중요합니다. 자, 지역권은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가능하죠. 근데 상린관계는 인접하고 있는 토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인접하고 있는 토지에서 나오는 그 소유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등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위는 인지뿐만 아니라 격지의 토지 사용을 내용을 하는 물건이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도로죠. 자, 여기 토지가 있으면 자,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도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람과 이 사람 토지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린관계는 인접한 인지자 간의 인접한 토지 간의 소유자 간의 그런 것이 내용 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다 이 상린관계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자체 이 땅과 살고 있는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 관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지역권은 토지만 인정이 되는데 상린관계는 토지 건물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이웃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상린관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해야 된다. 그래서 인접한 것이 요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접한다 그랬죠. 서로 인접해 있는 그러한 것이다. 지역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반드시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소멸시효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쓰지 않으면 소멸시효에서 걸려서 20년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상린관계는 당사자가 여기서 살고 있는 한 그것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걸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역권의 전속기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역권도 가능은 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전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등기도 가능합니다. 자, 취득은 일반적 취득 사유에 의한 설정하는 거죠. 당사자 간에 자, 갑과 을 간에 자,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을 통해서 내가 네 땅을 쓸게. 그 대신 지료는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고 유언, 양도, 상속 다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죠. 갑이 그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을로 하여금 영국에 사용한다라고 약정을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면 이러한 약정은 갑을 간의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 할 것이다. 그러겠죠? 갑이 여기다 통로를 내줍니다. 그러면서 을한테 여기 지나가는데 네가 영혼을 쓰는데 한 달에 예컨대 5만 원씩 내라. 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다? 지역권 설정 계약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자, 사도. 자, 여기도 원래 이제 여기 원래 개인 얘가 이제 지번이 1번지고 이게 2번지고 이게 3번지라고 했을 때 2번지가 용도가 사도다. 개인적인 도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도로. 개인사자, 도로자. 개인 도로인 경우 용도가 이런 경우에 소유자 수명이 여러 사람이 이용했습니다. 이게 또 비용이 이용을 했어요. 이 땅을 이런 경우에 현황대로 분할되어 각 소유자에게 분속되면 묵시적인 지역권 설정 계약이 있다. 라고 하는 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된다. 이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 우리가 소유권의 취득 시효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승역지의 사용. 지역권자는 자, 여러분들이 그 개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붙어 있는 도로는 뭐죠? 승역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 땅은 뭐죠? 요역지고 자, 이거는 뭐죠? 지역권자고
이거는 뭐죠? 설정자입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권자,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해진 목적에 따라서 승역지를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나갈 수 있죠. 설정 행위로 정해지나 승역지 이용자에게 부담이 가장 적은 범위. 자, 이 승역지 소유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범위 내로 해라. 당연한 얘기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갖지 않는다. 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점유할 권능은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 않고 방해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이 인정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여역지 사람은 이 땅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그냥 지나다닐 권한만 있다. 따라서 이 점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이 사람이 여기서 길을 막는다.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한 그러한 권한만 물권적 청구권만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의무의 승계.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경우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때 있고 승역지가 있고 이 사람이 여역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갑이 이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갑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을이 부담한 경우, 을은 역시 이 사람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죠. 특별 승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매매라든가 그러한 것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기에 의한 부담의 면제. 자, 위기란 말이 뭐가 있냐면, 자, 요건 참고로 우리 해상법에서 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부. 위부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선박에다가 물건을 싣고 갑니다. 배가 둥둥 떠내려가죠. 그래서 배 선박 소유자가 보험회사에 듭니다. 자, 이 선박이 만약에 일정한 사유에 선박이 없어졌다. 그러한 경우에 내가 선박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할 테니까 돈을 달라. 그래서 예컨대 100만 달러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가다가 선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선박 소유자가 자, 이 선박에 관한 모든 권리를 내가 포기할 테니까 100만 달러 달라. 그러면 100만 달러 줍니다. 보험회사가 줍니다. 그럴 때 이제 보험회사가 여기 선박에 관한 권리 모든 권리를 갖는 거예요. 나중에 선박을 찾게 되면 이 선박과 선박에 실려있는 물건 모든 것을 다 갖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 위부라고 하는데 선박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는 건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아까 도로라고 그랬죠. 자, 승역지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승역지. 자, 여역지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경우에 요만큼 길을 내주죠. 그럴 경우에 이 승역지 소유자가 맨날 이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요. 지나다니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을 이쪽으로 이렇게 싸버립니다. 싸버리고 이 부분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승역지가 나 좋아 내 땅이지만 그냥 나 포기해버리겠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땅을 포기해버리면 이 사람은 이 땅을 계속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이 승역지는 더 이상 여역지하고 여역지에 있는 지역권자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자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담쳐서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거 포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의한 부담의 문제. 승역지 소유자, 그쵸?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역권자에게 위탁해서 포기해버린다. 자, 위탁을 위자고 버릴 기자죠. 버려서 이것을 여러 가지 승인을 지나가는 것도 묵인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의무를 미연제를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위기라는 뜻이 뭔 뜻이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사표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99조에 있는 비용부담은 뭐냐면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경우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해놨다. 그런 경우는 이 지역권자가 여기다 시설을 설치해놓은 경우 이 사람도 이걸 이용한 경우는 비용을 부담하라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자, 영수지역권의 특징. 자, 우리 여러분들 한자를 공부하시기 위해서 제가 297조를 한번 법조문을 한자 있는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용수 승역지의 수량. 자, 이번에는 자, 용수. 물을 쓰는 거죠, 물을 쓰는 건데 이게 승역지입니다. 승역지. 자, 승역지가 있고 이게 요역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경우에 용수 승역지의 수량, 내가 물이 요만큼 있어요.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 수요에 부족한 때, 자, 이 물도 여기서도 써야 되고 이 물을 이제 갖다가 여기서도 써야 됩니다. 요역지의 사람도 여기 물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쓰기에는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해서 먼저 가용. 그래서 이 승역지나 요역지나 둘 다 먼저 뭐다? 가용. 가용이라고 하면 뭡니까? 밥하고 씻고 그런 거겠죠.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 만약에 승역지가 뭐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 수영하기 위해서 수영장에 쓸 물을 여기다가서 이 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사치한 거죠. 그런 경우는 쓰지 못하고 이 요역지 가용에 먼저 쓰고 가용 집에서 쓰는 일상적인 생활에 쓰는 그러한 용도에 먼저 쓰고 그 다른 용도에 공급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승역지가 이 물이 자기 것이지만 이 두 사람 다 쓰기가 부족한 경우에는 가용에 먼저 쓰게끔 하고 남은 게 있으면 수영장에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 땅이고 내 물이기 때문에 네가 밥을 못해 먹든 나는 관계가 없어. 따라서 이 승역지 소유자가 이 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정에 쓸 거 다 쓰고 자기 수영장에 쓸 거 다 쓰고 뭐 사치할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너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요역지 소유자도 이 가용에 관해서는 이 사람의 다른 사치스러운 것에 쓰는 것에 우선해서 이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설정 행위 외에 다른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한다. 하나만 하는 소리고요. 자,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되는 때는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근데 요역지 1이 있고 요역지 2가 있고 요역지 3이 있고 계속해서 이 물을 다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후순위의 이 지역권자는 다른 사람들이 선순위 지역권자가 쓰는 그러한 물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권자의 용수를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수 지역권은 물 자체의 사용권인 용수권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권의 소멸. 요역지가 공유인 때, 승역지가 공유인 때, 자, 또 도로입니다. 이게 승역지죠. 이게 요역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갑과 을이 승역지 공유자고, 요역지 공유자는 병과 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자, 이게 공유인 경우는 한 사람만이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병이 나 지역권 없을 거야 라고 할 경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승역지가 공유인 경우 한 사람을 위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못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역권은 몇 년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20년간입니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자, 이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는 공유자 한 사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방해하는 사정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누구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됐으면 이 사람도 그 혜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왜? 둘 다 혜택이 있으면 좋으니까. 자, 위기는 뭡니까? 요 부분을 그냥 승역지 소유자가 포기해버립니다. 니 써, 안 쓸 테니까 써. 라고 요역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 위기에 의하여 승역지의 소유권이 지역권자에게 이전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해서 소멸된다. 자, 여기는 뭐가 있었죠? 지역권이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뭐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그쵸? 근데 이 소유권을 받아버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제한물권은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다? 혼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동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몇 번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특수지역권에서 입회권, 총유적 토지 용의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어느 마을에 이만한 야산이 있습니다. 자, 마을이 집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토지에 토지에 있는 초목이라든가 뭐 나무, 벌목 이런 것을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공동으로. 그러면 이건 땅에 관한 게 아니고 뭐죠? 이 사람들 간의 이 사용에 관한 게죠. 이 여러 사람들, 예컨대 지역 주민이 20명이면 이 20명의 이 초목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 일정한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여권이죠, 인여권. 그래서 이것은 인여권적인 성격이다. 왜냐하면 땅에 대해서 땅과 관련해 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 일종의 권리죠. 그러한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즉 어느 지역의 주민이 이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로서 일정한 토지, 이 토지에서 초목이라든가 야생물,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 공동으로 수익하는 관습상의 권리를 우리가 이러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가 아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풀도 뜯어오고 나무도 해와서 불도 떼고 뭐 고사리도 채취하고 나물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떤 사람 간 이인역이다, 인역.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이걸 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B, C, D 이런 사람이 너 무슨 소리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지 땅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역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법률적인 탐물권이죠. 그 다음에 편익을 받는 주체가 지역 주민이므로 일종의 인여권이고 양도 상속이 불인정되죠. 관습에 의해서 성립됨으로써 등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먼저 적용이 되고 관습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이 관습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 성문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침해하게 되면 그 침해를 받은 주민 전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제3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못 쓰게 한다. 담을 막고 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제3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방해하지 마라. 또 손해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지역권에서 이패권 이것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역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이용관계다. 그래서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면서 설명을 읽으시면서 또는 참고서나 이 교재를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작하기 전에 그려드린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그려두시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를 하시거나 교재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참고서의 그 내용을 읽으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